안녕하세요. 게임하는 유부남 겜더가제입니다. 오늘 해볼 추억의 게임은 전편에 이은 실크로드 온라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 세력 캐릭터를 키워볼 예정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로 중국인 캐릭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외모는 유럽과 마찬가지로 프리셋으로 되어 있어서 마음에 드시는 것을 고르시면 됩니다. 방어구는 갑옷, 호구, 도복 세 종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키우고자 하는 캐릭터의 성향에 맞게 착용하시면 됩니다. 무기는 총 5종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고를 무기는 유럽에서 양손검과 비슷한 대도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대도는 양손검이 아니고 창과 비슷한 타입인 것 같네요. 처음 시작하면 장안이라는 마을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실제 있는 마을을 배경으로 하다 보니 유럽에 비해 장안이 많이 익숙하네요. 여기 배경도 너무 잘 만들어 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마을 중앙으로 가서 보급품을 받고 바로 퀘스트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크로드는 최근 공략들을 찾기가 어려워서 몇 년 전 공략을 참고하며 진행했습니다. 대도는 공격력도 좋고 공격 속도도 너무 느리지 않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중국 캐릭 스킬은 무기술이 크게 3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흑살창법은 창과 대도에 영향을 주는 무기술입니다. 기공술은 모든 직업이 사용할 수 있는 각 속성별로 성격이 다른 버프 스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기술 한 종류를 배우고 기공술 또는 회복술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환모드는 중국이랑 유럽이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둘 다 같은 외형으로 변하네요. 가방칸이 너무 적어서 불편했었는데 여기 가방 늘려주는 퀘스트는 필수로 해야 합니다. 가방 10칸을 늘려주네요. 이후에 한 번 더 가방 확장 퀘스트가 있는데 꼭 챙겨서 하시길 바랍니다. 기공술의 불속성은 공격력 위주이고 물속성은 방어, 바람 속성은 상태 이상을 꺼낸 스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공술을 올리면 모든 속성을 배울 수가 있는데 스킬 포인트가 부족해서 패시브 위주로만 배웠습니다. 여기 사냥터가 가장 중국다운 느낌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비도 와서 분위기도 좋고 몬스터들도 딱 중국 느낌을 잘 표현한 것 같네요. 초반 지원 무기가 좋다 보니 활을 사용해서 사냥이 어떨까 싶었는데 원거리 공격에다 공격 속도도 빨라서 사냥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진 느낌입니다. 여기에 활 무기수를 더 올린다면 사냥 속도가 엄청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주무기가 바뀔 뻔했는데 참고 무기술은 건들지 않았네요. 기공술에 화속성 버프가 있는데 확실히 세긴 한데 6초마다 써야 돼서 너무 번거롭네요. 쓰고 안 쓰고 차이가 너무 커서 자동 버프 기능이 너무 간절합니다. 주력이 화속성 기공술이긴 하더라도 수속성과 풍속성의 몇 가지는 배우면 도움이 되긴 합니다. 이래서 스킬 포인트 작업을 하는 것 같네요. 후견인 매칭을 자주 보던 중에 드디어 후견인 목록이 생겨서 바로 가입 신청을 눌렀습니다. 안 받아주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있긴 했는데 다행히도 바로 승인해 주셨습니다. 저 말고도 견습생이 한 분 더 계시네요. 견습소는 레벨 20인가 30이 전에 가입을 해야 졸업할 때 경험치를 받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하셔서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견습소에 가입하면 별다른 버프는 없지만 후견인을 잘 만나면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제 후견인분은 이것저것 알려주셨지만 용어가 어려워 모두 이해하기는 힘들었습니다. 실크로드에는 탈 것이 존재하는데 신기하게 주문서로 일회성 소환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 지원해주는 물품에 이속 올려주는 주문서가 있어서 이속은 똑같았지만 기분상 빠른 느낌이라 오래 걸어갈 때는 기분 전환 겸 타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이제 슬슬 퀘스트 몬스터를 잡는 수량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퀘스트 몬스터 잡는 수량이 적으면 그것도 문제이지만 실크로드는 너무 많아 피로도가 심합니다. 퀘스트 수량을 반 정도만 줄여줘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하지만 퀘스트를 다 하고 나서 보상을 받을 때 경험치가 짭짤했기에 포기할 순 없더라고요. 다른 게임에 비해 퀘스트 보상을 받을 때 찐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좀 전에 퀘스트 하던 곳이 두 번째 마을 근처였는데 귀환을 했더니 첫 번째 마을로 왔네요. 후견인에게 두 번째 마을 가는 방법 여쭈어 봤더니 각 마을 포탈이 있다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이거 몰랐으면 여기까지 뛰어왔을 것 같네요. 여기 마을부터는 마을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는 싱글 게임만 하다가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장비 분해해서 원소들을 나중에 쓰는 줄 알고 이쁘게 창고에 넣어놨었는데 후견님 분이 알려주셨는데 다 상점에 버리는 템이라고 하네요. 레벨이 10이 되면 가문을 생성 후에 무사 또는 도둑 의상을 입고 직업 경험치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무사로 선택을 했는데 무사의 복을 입게 되면 가문명이 이름으로 바뀌고 의상도 바뀝니다. 이 상태로 무역상인 NPC에게 가면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무사 직업은 레벨이 1이라서 기본 퀘스트를 받고 해봤습니다. 모드는 안전 모드와 위험 모드가 있는데 위험 모드는 다른 유저들에게 약탈을 당할 수가 있는데 대신 경험치를 2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유저가 없어서 위험 모드로 진행했습니다. 퀘스트 내용은 정해져 있는 몬스터를 잡는 것이 아닌 일정 레벨에 맞는 몬스터만 잡으면 퀘스트 아이템이 드랍이 되는데 퀘스트 아이템을 모아오는 방식이었습니다. 대신 퀘스트 아이템을 먹으려면 운송수단인 당나귀를 소환해야 합니다. 직업 레벨을 올리면 운송수단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당나귀가 디테일이 상당히 높은데 엄청 귀엽네요. 다음 레벨의 퀘스트도 이런 방식입니다. 다른 퀘스트는 어디까지 운반하는 퀘스트도 있는데 이런 과정에서 도둑 유저들이 운송수단을 약탈하는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 시간만 많다면 무사 직업을 더 해보려고 했지만 갈 길이 멀기에 여기까지 했습니다. 다시 퀘스트 지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거진 200마리를 잡는 퀘스트입니다. 이제 사냥터가 사막이라 황량한 분위기가 더 힘들게 합니다. 그나마 이제 범위 공격을 배워서 모리 사냥으로 해봤는데 효율이 더 좋네요. 풍속성에 사자호라는 스킬이 모리 사냥이 좋다고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제가 알고 있는 사자호와는 달라서 당황했습니다. 그래도 몬스터들 모리할 때는 효율이 좋긴 한 것 같습니다. 대신 쿨타임이 있다 보니 답답했습니다. 사냥을 하다가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유저 한 분을 만났는데 너무 반가웠습니다. 처음에는 신기루를 보는 것 같긴 했지만 확실한 유저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인사를 하고 같이 사냥을 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한동안 답변이 없으셔서 다시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도중 갑자기 귓말이 오셨는데 제 채널 구독자라 하시더라고요. 추억의 게임이 생각나서 해보시는 중에 절 만나셨다는데 정말 반가웠습니다. 이분 만나기 전에 퀘스트 하다가 졸 뻔했는데 저분 덕에 더 힘내서 플레이를 진행했습니다. 조화로 살 수 있는 무기에 같은 4차 무기라도 인장에 따라 성능 차이가 많았습니다. 대신 조화가 많이 들긴 했지만 유럽 캐릭에서 얻은 조화도 창고 공유가 되다 보니 조화를 합쳐서 해외 인장 무기를 살 수 있었습니다. 관우가 사용하던 청룡원홀도 느낌이 나는 무기입니다. 공략에서 모리사냥의 좋은 몹 중 하나가 귀생마였는데 왜 좋은가 했더니 귀생마는 선공몹이라 뛰어만 댕겨도 모리가 되다 보니 너무 편했습니다. 귀생마와 같이 있는 귀소마는 선공이 아니라서 퀘스트 때문에라도 한 대씩 때리며 몰이를 했네요. 여기서 귀생마를 몰이 사냥을 하면서 30렙까지 랩업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실크러드는 퀘스트 사냥보다는 몰이 사냥하는 루트가 있어서 그 루트대로 몰이 사냥을 하는 것이 혼자 할 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이 귀생마입니다. 이제 다음 마을인 호탄왕국으로 왔는데 여기가 메인 마을인 것 같네요. 개인 노점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는 중국, 유럽 유저들이 모두 모인 것 같습니다. 포탈을 타고 가면 유럽 초기 마을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과 적대인 줄 알았는데 그런 관계는 아닌 것 같네요. 이제 퀘스트는 기본 200마리가 넘어갑니다. 이러다 1000마리까지 갈 기세네요.
흑연님 분께서 저번부터 빙을 받아보겠냐고 제안해 주셨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 받았는데 이번에 시간이 잘 맞아 떨어져 한번 빙을 체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파티에 들어갔더니 저 말고도 여러 명이 빙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사냥터까지 가는 방법은 처음에 나눠줬던 역기환사를 사용하면 파티원에게 바로 이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편리하네요. 한창 빙을 받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치껏 파장을 따라다니는 것 같아서 살포시 저도 따라가기를 눌러줬습니다. 그런데 저 파장 아이디가 어디서 봤나 했더니 제 견습소 선배셨습니다. 흑연인이 새로 키우는 캐릭이라고 하더라고요. 잠시 빙을 받아봤는데 랩업 속도가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파장본의 무기소리 때문에 잠시 쉬는 곳으로 갔는데 이미 다른 팟들도 와 계시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빙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빙판에서 쩔을 받는다고 해서 빙쩔이라고 하네요. 제가 일이 생겨 잠시 잠수를 탔는데 로드팟이라는 곳으로 다들 이동을 하셨습니다. 로드팟은 뭔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특정 보스몹을 잡는 팟인데 잡게 되면 많은 경험치를 얻는다고 해서 파티창도 시간 날 때마다 봐야 합니다. 다시 퀘스트를 진행해 보았지만 한 번 맞은 빙뽕 맛에 취해 있어 다시 빙쩔을 받아보았습니다. 고맙게도 후견인 분께서 빙쩔을 해주셨는데 이것저것 많은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강화하는 법도 알려주셔서 쩔받는 도중 강화도 시도해봤습니다. 강화는 5강까지는 무기가 파괴 안되고 강화 수치만 내려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제 무기를 바꿀 때가 돼서 강화는 1회만 시도해봤습니다. 지금 저 쩔을 하고 있는 직업은 워록이라는 직업인데 독 데미지를 입혀 사냥하는 방식인데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몸빵이 너무 약해서 몸빵 캐릭터를 하나 붙여야 이런 사냥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파티 매칭에 빙결이 가끔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추후에 쩔 말고 파티 플레이에도 도움이 되니 파티 구할 때도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쩔을 받다가 갑자기 빙팟이 새로 나왔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파티원들이 많을수록 추가 경험치를 받다 보니 전문 빙팟 가는 게 더 효율이 좋다고 하네요. 운 좋게 바로 가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저 말고도 3명이 더 타고 있었네요. 금세 파티원들이 가득 찼습니다. 이렇게 선착순이다 보니 타이밍이 잘 맞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여쭈어 보니 1레벨부터 빙쩔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여기서 50레벨까지 쩔을 받고 이후에는 석굴에서 쩔을 받는다고 합니다. 초반 사냥 효율이 너무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초반에는 쩔을 받고 키우는 게 정신건강상 좋을 것 같습니다. 쩔 해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무료로 해주시다 보니 무리하게 부탁하는 것보다 기회를 봐서 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다른 랩업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과금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 천천히 하시다가 제대로 하실 맘이 생기시면 과금을 하셔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쩔을 받는 도중 견습수 졸업 레벨인 40이 되었습니다. 졸업을 누르면 후견인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매우 만족을 드렸습니다. 졸업을 하면 200만 경험치를 주는데 거의 80~90% 정도 올랐습니다. 빙짤이 끝나고 안전장소에 데려다 주셨는데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요. 빙짤해주신 후견님 반소룡님과 비에타님 감사드립니다. 레벨 40을 넘어서인지 1일 퀘스트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퀘스트는 일정 레벨이 되는 몬스터를 잡고 정수를 얻어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역기환사 사용법을 알았기에 사냥터까지 빠르게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역기환사를 사용해도 초선은 갈 수 없었습니다. 조화로 장비를 바꿨더니 저의 레벨보다 높은 몬스터들도 무리 없이 잡히네요. 어딜 가나 템빨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파티 매칭에 레벨이 낮지만 쩔해주는 것처럼 보이는 팟이 있어 참여해봤습니다. 맵을 보니 위치상으로는 빙짤은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날아가 보니 옹을 잡는 파티인 것 같습니다. 여기 팟은 돌아다니지 않고 몹이 젠되는 것을 기다리고 잡는 방식이네요. 비파라는 무기를 사용하는 것 같은데 공격할 때 소리가 너무 좋네요.
여긴 레벨 차이가 나서 그런지 경험치는 너무 적게 들어왔습니다. 여기 이벤트 아이템인 글자가 떨어져 있는데 제가 없는 H가 바닥에 떨어져 있어서 다들 답변들이 없기에 염치 없이 먹자를 해보려고 했는데 금세 사라졌습니다. 이참에 H를 먹기 위해 레벨 낮은 구간에서 닭살을 해보았습니다. 레벨이 낮으면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가자마자 T가 나와서 열심히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거진 1시간을 사냥했는데 다른 단어들도 나오질 않았습니다. 초서로 달려가던 도중에 차원의 기둥이라는 것을 발견했는데 기둥을 부시고 나니 몬스터가 나타나고 그 몬스터들을 잡으니 차원의 돌을 드랍하였습니다. 차원의 돌은 마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터기마을 던전이 생성되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에는 최대 4명까지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인원이 없어 혼자 입장했습니다. 던전이 토기마을이라 진짜 토기 몬스터들만 나왔는데 맵이 상당히 넓었습니다. 몬스터들도 갑자기 여러 마리가 나와서 한번 죽기도 하며 진행했습니다. 중간 거점 같은 곳에 보물상자가 있어서 잡아보았는데 아무것도 드랍이 되질 않았네요. 여기 실크로드에서도 똥손 인증을 하였습니다. 여기 주둔지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오는 도중 몬스터를 몇 마리 안 잡았는지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는 문들이 닫혀 있었습니다. 다시 돌아가긴 힘들어서 여기서 포기했네요. 이제는 맵업하는 것을 포기하고 여기저기 다니며 맵 구경도 하며 몬스터도 구경하였습니다. 빙절을 받던 곳에서도 사냥이 가능해졌습니다. 대신 사냥 속도는 아무라더라고요. 여기는 진짜 사막인데 실크로드 하면 사막에 낙타가 생각났는데 샌드온 몹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실크로드 온라인을 즐겨보았습니다. 각 세력마다 직업의 특성들이 다르지만 일정 레벨 이후 다같이 사냥이 가능하다 보니 마음에 드는 세력과 직업을 골라 키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추억의 게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만 물러나 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